안녕하십니까. 2015년 3월 18일 시행 가스기사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제1과목 가스 유체역학, 그래서 1번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1번은 37도씨 200kPa 상태의 질소의 밀도는 약 몇 킬로그램 퍼 세제곱센치인가 했습니다. 단 질소의 원자량은 14로 한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같은 문제를 풀 때는 먼저 1번 같은 문제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즉 PV는 NORT, 즉 NORT는 다시 얘기해서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쓸 수 있습니다. RT 쓸 수 있고, 이와 같다 변화를 시키면 PM은 WRT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랬을 때 밀도는 우리는 보통 밀도 로이는 보통 V분의 W인 관계로 PM은 얼마냐? 로이 RT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식에 대입해서 풀어보면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력이 얼마냐? 압력이 200. 요 같다 밀도를 구하니까 밀도 로이는 압력 PM 그다음에 RT 이런 관계로 밀도 로이를 갖다 쓴다 그러면 밀도 로이는 압력이 지금 얼마냐? 200kPa이고 현재 200kPa이고 이때 R 값은 보통 일반 가스 정수값이 848인 관계로 R 값은 848을 쓰겠고, 이럴 때 분자량 얼마냐? 14로. 분자량은 14로 한다 했습니다. 분자량이 14로 했는데 보통 질소 같은 경우는 뭐냐? N2. N2는 14가 몇 개? 14가 2개. 그러므로 28. 그래서 곱하기 28을 하겠고, 그 다음에 온도는 얼마냐? 이때 온도가 약 37도이므로 273 플러스 37도를 하니까 결국 요같이 풀어보니까 밀도 값을 그대로 계산해 봤더니 약 얼마나 하냐면 이때 밀도 값이 이때 계산한 값이 약 얼마냐? 21.3 요같이 합니다. 21.3 나오는데 21.3 이때가 중량으로 나오는 관계로 중량으로 이때 나오는 값이 밀도 중량으로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R은 로이 곱하기 치다. 그래서 요 나온 값을 9.8로 나눠주니까 얼마냐? 약 2.17. 이거 갖다가 9.8로 나눠주니까 나온 값 이걸 갖다 약 9.8로 나눠주니까 이게 얼마냐? 여기 나온 값 약 2.17이 밀도 로이가 된다. 1.17. 그래서 답이 4번이 되었고, 그래서 요같이 풀어봐도 되고 그 해설대로 풀어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직각 좌표계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연소 방정식이 일반적으로 질량 변화, 미소 질량 변화의 순간 온도로 나눈 것 플러스 XYZ의 속도 변화를 나온 것은 항시 같다. 이것이 연속 방정식에 대한 정상유체, 비압축성 유체일 때 나타나는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으로 주어진다. 다음 중 정상상태 유동에 적용하는 연속 방정식이며, 연속 방정식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왜 2번이 되냐면 질량 변화, 즉 밀도를 순간 시간으로 나눠준 것은 무시한다면 1번은 미소 변화, 밀도를 그 순간 시간으로 나눠준 것 첫 번째 나온 이것을 여기 2번 봤습니다. 2번에 즉 유체 흐를 때 밀도 변화를 순간 흐름의 시간으로 나눠준 걸 무시하고 본다면 결국 미소 변화에 대한 값이 2번이 나오겠다. 2번. 그래서 연속 방정식에서
연속방정식에서 일반적으로 연속방정식에서 밀도하고 비중량은 항시 같은 걸로 변화가 없는 걸로 봤을 때 이건 비압축성 정상유체입니다. 연속방정식에서 밀도나 중량이 같은 것. 방정식에서 밀도나 이게 원래 변화와 변화된 것이 같을 때 중량, 노이와의 노이투가 같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같을 때는 우리가 보통 정상유체라고 하고 정상유체 또는 비압축이 안 된 비압축성 유체로 봅니다. 즉 정상유체로 본다. 비압축성 유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즉 XY 좌표, 즉 세 방향 XY 좌표상의 유체가 흐르는 걸로 봤을 때 XY X가 되고 Y가 되고 Z로 요같이 이때 유체가 요같이 흘러갈 때 X방향으로 흘러가는 속도의 미소 변화를 본다면 보통 X 속도에 본다면 U 플러스 속도 변화니까 일반적으로 X축으로 변하는 미소 변화 속도하고 일반 속도 변화하고 이때 미소 변화의 X축 변화에다가 dx를 내주면 이 속도 변화 나오고 또 이때 밀도를 갖다가 미소 변화 X축에 대한 미소 변화 노이는 dx로 요같이 나눠준다. 요 같은 관계되는 게 유체의 흐름 방향 표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요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미소 변화량을 X, Y, Z 요 세 개로 나타난다면 요걸 쓴다면 이걸 최종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어떤 거냐 일어납니다. 미소 변화일 때 X 즉 X, Y 축에 X 미소 변화에 대한 밀도 노이 속도 V는 U는 뭐가 나오냐면 X축이고 미소 변화 X축 플러스 그다음에 미소 변화에 대한 노이 V 이건 미소 변화 Y축이 되었고 이럴 때 미소 변화에 대한 Z 변화는 우리는 보통 W 변화죠. 로이 W로 요같이 표현하고 이럴 때 로이 Z로 나눠준 값, 요 값이 나온다.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우리는 3,000방정식 풀이 요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속도 변화를 이때는 속도 변화가 직각 좌표에 표시한 정상유대일 때 표시한 것. 그래서 답이 이 문제는 답이 2번이 되고 3번 같아요. 참고로 그 문제 3번 같은 경우를 봤더니 이 변화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미소 변화는 X축에다가 미소 변화 X축 이 속도를 갖다 속도 변화를 갖다 우리는 보통 U라고 표현하니까 이때 요 미소 변화 U 플러스 즉 미소 변화 Y축에 대한 속도 변화 미소 V 플러스 요 Z에 대한 미소 변화 속도 W 요같이 유도되는데 이 유도되는 건 우리가 3차원 방정식 정상유체에서 가로 세로 높이 즉 X, Y, Z 3차원의 방정식 요같이 3차원 방정식 표현합니다. 3차원 방정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요거 3차원 방정식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속도 변화에 대한 밀도의 변화를 갖다 같은 걸로 봤을 때 정상유체로 봤을 때 이때 3차원 유체 방정식.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건 뭐냐? 즉 정상 상태에 유동되는 연속 방정식일 때는 답이 2번 이게 맞는데 3차원 직각좌표에 대한 3차원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즉 여기 미소 변화 밀도의 변화를 0으로 보니까 결국 X축은 X의 속도 U 속도 Y 속도 V 속도 Z 속도 W 나온 이 3차원 방정식이 성립된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3번 1차원 흐름에서 수직 충격파가
수직 충격파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가 했으면 수직 충격파는 보통 수직 충격파는 초음속에서 아음속으로 급격히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충격파라고 합니다. 자, 충격파는 보통 초음속에서 그 아음속으로 급격히 변하는 현상, 아음속으로 급격히 변하는 현상을 갖다 우리는 충격파, 용어죠. 유체학에서 충격파라고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초음속에서 아음속으로 급격히 변할 때는 보통 압력, 밀도, 온도, 온도 T, 온도 T는 이것들은 뭐냐? 그 일정대로 충격파가 발생하면 이것은 대부분 다 압력, 밀도, 온도는 증가되고, 압력, 밀도, 그다음에 온도는 증가하고, 압력, 밀도, 온도는 증가되고, 일반적으로 마수나 속도는 감소합니다. 즉, 그 속도는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난다. 이것들은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이건 불변이니까. 즉, 압력, 밀도, 온도는 보통 충격파일 때 초음속에서 아음속으로 급격히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충격파라고 하는데, 이때 압력, 밀도, 온도는 증가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즉 속도나 마수는 감소하는 현상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특징. 그래서 답이 이건 2번이 되었고, 네 번째 4번. 3번이고 4번 맞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안찌름이 20인 원간 속의 비중이 0.83인 유체가 충류, 충류 난류였죠. 2100에서 2100을 구분해서 2100, 4000까지 나타나는 그 이상 되는 우리는 이하는 충류, 난류 이렇게 표현하죠. 유체가 충류로 흐를 때 관 중심에서 유속이 48cm/s라면 관벽에서 7cm 떨어진 지점에서의 유체의 속도는 얼마예요? 유체의 속도는 했습니다. 안찌름이 10이니까 여기서 안찌름이 약 20이니까 20에서 약 7cm 정도 떨어졌을 때 얼마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해서 일반적으로 관 속에 유체가 흐른다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관 속에 4번 관 속에 유체가 이와 같이 흐릅니다. 유체가 흐를 때 보통 전단 응력은 벽이 관 속, 관이라고 했을 때 관 외벽이 가까울수록 전단 응력은 크고 중심이 가장 작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단 응력은 관벽에 가까울 때 죄송합니다. 관벽에 가까울 때 전단 응력은 크고 그러면 유체가 이와 같이 흘러갈 때 중심에서 유체는 어떻게 되냐? 유체는 흘러갈 때 이와 같은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가운데가 가장 유속이 빠르겠고 여기가 유속이 가장 빠르겠고 벽의 마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속도가 느리겠더라.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 가장 빠르고 관벽이 가장 속도가 느리겠다. 이건 유속. 이건 뭐야? 전단 응력. 전단 응력은 벽이 가장 크겠고 유체의 속도. 유속은 관 중심이 가장 속도가 가장 빠르겠고 벽이 가장 낮겠더라. 그래서 전단 응력 같은 경우 전단 타우는 이렇죠. 즉 XY일 때 전단 응력 유속 속도에 Y를 나눠주고 이것은 전단 응력 다시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겠죠. DP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DL 길이에다가 같이 ER 이래서 전단 응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 그렇고 이제 이 문제는 유속이더라 이제. 유속이니까 이 문제는 유속을 통해서 풀어야 하니까 유속은 어떻게 하냐? 유속이 가장 빠를 때 우리 해설에 나온 대로 유속이 가장 빠를 때 유속이 최대일 때 Umax일 때 유속 V는 유속 U는 어떻게 되면 1 반경 즉 R 반지름 R 최초의 반지름이다. 얼마 간 거리 반지름 1. 여기에 제곱한 거와 같더라. 제곱한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평균 유속이 얼마냐 물었는데 이게 가장 빠른 게 얼마냐? 거기 문제에 놨더니 가장 빠른 게 48cm. 48이더라. 48이었고 48cm/s였고 이때 속도 얼만큼 7cm만큼 떨어진 경우에 예, 얼만큼이냐 물어봤으니까 1 여기 1-인데 최초의 관지름이 얼마냐? 예, 봤더니 여기가 주어진 게 얼마? 관경이 여기에 얼마냐? 관경이 즉 안지름이 얼마냐? 안지름이 여기 총까지 20입니다. 20이므로 여기 R은 반지름을 나타내요. 반지름이니까 여기서 20의 2분의 1만큼. 다시 해서 최초의 반경은 얼마냐? 10이었고 거기서 10이어서 이게 얼만큼 떨어지는데 벽에서부터 얼만큼? 거기 봤더니 관벽에서 7cm만큼 관벽에서 7cm만큼 이만큼 떨어지는 게 이게 얼마냐? 이게 7cm 떨어졌어요. 7cm만큼 떨어졌으니까 원래 10 중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인데 여기 7cm만큼 떨어졌으니까 10 마이너스 얼마? 7. 얼마였으니까 얼마냐? 3. 약 중심에서 가장 빠른 속도에서 맥시 48이 가장 빠른 데서 얼만큼? 3만큼 올라간 때 속도가 얼마냐? 그래서 여기서는 3이 되겠고 그래서 제곱. 요같이 풀어보니까 x는 얼마냐? x는 약 43.68 요같이 나오더라. 그래서 43.68 cm/, 계략적으로 이 정도 나오겠더라. 4번 문제고 5번입니다. 5번. 유체가 5번입니다. 유체가 흐르는 배관 내에서 갑자기 밸브를 닫았더니 급격한 압력 변화가 일어난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있습니다. 즉 밸브를 갑자기 닫더니 갑자기 받게 되면 액이 흘러나오다가 액 충격에 의해서 액관을 갖다 부수는 소리, 관을 때리는 소리, 액 해머, 즉 모터 해머 현상이 나타나겠죠. 기포가 생긴다는 것은 기공이 생기거나 기포가 많은 물이 나거나 아니면 압력이 낮아져 가지고 기체가 발생하는 현상, 이것도 공동현상, 기포가 일어난 기체가 발생, 즉 유체 중에 기체가 발생해서 한 곳이 비는 현상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공동현상이라고. 서징 현상은 펌프가 돌아가다가 가끔 공동현상을 발생하든지 이럴 때 액이 채워지면 가끔 물이 흘러나오는 새 한숨 쉬는 수처럼 물이 빠져나오는 소리가 납니다. 이런 현상을 서징 현상이라고 하고. 숏피니싱은 일반적으로 냉간 가공에 쓰는 방법으로서 작은 안개기를 충격을 줘서 그 표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형질, 이와 같다 숏피니싱이라죠. 숏피닝 현상. 그래서 숏피닝 현상은 냉간 가공에 쓰는 용어다. 그래서 답이 5번엔 3번. 그러면 6번 맞습니다. 단단한 탱크 속에 2.94 kPa 비력할 5도씨 이상 기체가 들어있다 했습니다. 이것을 110도씨까지 가열했을 때 압력은 몇 kPa인가 되겠습니다. 자, 압력은 몇 kPa, 즉 온도와 압력 관계를 냈으니까 보일샬 법칙에서 같이 풀어보면 되겠죠. 보일샬 법칙에서 압력과 온도 관계니까 일반적으로 압력과 온도는 보일샬 법칙에서 즉 압력과 온도 관계, 온도 P1, P2는 일반적으로 변환 압력이니까 P1, P2는 뭐하냐? T1, T2와 같다 하시죠. 압력과 온도는 서로 비례한다. T1, T2라고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T1, T2니까 B2는 거기 해설에 나온 대로 B2는 봤더니 이와 같이 수식인데 그 압력이 얼마냐? P1 압력 P1에다가 곱하기 그 T1 처음 온도 T1분의 T2 T1분의 T2 이와 같이 하니까 그래 풀어봤더니 약 얼마 110도까지 됐다면 약 1.11 kPa 1.11 그래서 2.94에다가 곱하기 온도가 얼마냐? 온도가 273 플러스 얼마? 약 5도씨. 이게 변환 온도가 얼마냐? 273 플러스 변환 온도가 110도씨 했으니까 이 봤더니 약 1.11 kPa 정도가 되겠더라. 1.11 kPa. 그랬을 때 이럴 때 여기 나온 값에다가 얼마냐? 즉 최초 압력이 얼마 상승했는가 했으니까 약 4.05만큼 나오는데 이때 4.05만큼 나오는데 최초에서부터 얼마큼 상승했냐 그러니까 최초 압력 얼마 2.29를 뺀 거 그랬더니 상승한 건 얼마 1.11 이만큼 kPa 나오겠다. kPa. 그러면 7번 봤습니다. 밀도가 1g/세제곱센치인 액체가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 개방 탱크의 수면이 1m 아래의 절대 압력은 약 몇 kg 중 포제곱센치인가? 단 대기압일 때 1033 kg 중 포제곱센치이다 했습니다. 이랬을 때 압력 변화, 즉 1m일 때 압력을 말해 밀도는 1g/세제곱센치라고 했을 때 이럴 때 압력을 계산하면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7번 봤더니 7번은 밀도가 1g/세제곱센치이고 이때 수면 밑으로 1이니까 즉 1로 내려갔을 때 압력을 계산하면 압력 P 일반적으로 그 압력 P는 로 H다. 밀도가 1이었으니까 1 곱하기 1m만큼 들어갔으니까 밀도가 1이고 거기에 1m만큼 들어갔으니까 결국 이렇게 계산해서 풀어보면 얼마큼 나냐면 약 1000kPa 포물 H2 나오고 절대압력 대기압에다 플러스 이와 같이 되니까 즉 이걸 갖다 그대로 환산한다면 밀도는 1g per 세제곱센치 높이가 얼마냐? 1m였으니까 이때 그대로 풀어본다면 센치를 똑같은 메다로 고친다면 이걸 메다로 고친다면 메다가 되었고 센치로 고치는 게 좋겠네요. 그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센치로 고친다면 1g에다가 여기는 센치 세제곱센치니까 세제곱센치하고 이건 100이니까 1이니까 100cm.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워지면 결국 얼마냐? 이와 같이 지워지면 이만큼 나오는데 이때 이 그람인 관계로 킬로그램으로 고치니까 다시 킬로그램으로 고치면 여기서 킬로그램으로 고친다면 1g 이럴 때 단위는 센치의 제곱이 되는데 이때 킬로그램으로 고치면 1kg은 뭐가 같냐? 1kg은 이때 100이 되겠고 곱하기 1kg은 1000g하고 같으니까 여기가 지워지게 되면 결국 얼마냐? 0.1 kg per 제곱의 센치, 그램 중 제곱 센치 된다. 그러므로 표준 대기압이 얼마냐? 여기는 약 1.103. 그러므로 전체 압력 P는 표준 대기압 1.033 플러스 0.1 하니까 1.1 1.133 이와 같이 킬로그램 중 퍼 제곱의 센치 이와 같이 되더라. 그러면 8번 봤습니다. 8번은
2차원 직각좌표 XY좌표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XY, 즉 아까 연속 방정식에서 XYZ를 얘기했다면 이때 Z, XYZ는 빼고 XY, 즉 X선, Y선 이게 0이었을 때 X로 가는 선, Y로 가는 선일 때, 즉 유체가 요같이 흐릅니다. 요같이 흘러갈 때 X축으로 가는 거하고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하고 요같이 표현하는데 여긴 0이고 요 유체가 보통 유체가 Y는 왜 플러스보다 올라간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직각좌표 XY 상태에서 속도 포텐셜이 UX로 주어진다면 UX 이쪽으로 가는 게 속도 UX로 요같이 주어진다면 이랬을 때 주어졌다면 유동장에 흐르는 그 흐름 함수의 표현식으로 옳은 것은 Y축으로 오라니까 Y축은 즉 속도 함수, 일반적으로 흐름 함수, 속도 함수는 UX가 되더라. 즉 위로 올라가는, 즉 대기압을 저항할 수 있는 압력만큼 생길 수 있으니까 UX로 표현합니다. UY 위로 올라가니까 이 표현을 UY. 즉 이건 이같이 가로축이라면 이건 세로축의 UY로 표현한다. 그다음에 9번 봤습니다. 기준면에서 10m인 곳에 5m/s의 물이 흐르고 있다 있습니다. 이때 압력을 재봤더니 0.6kg 중 per 제곱센치였다. 전수도는 약 얼마인가? 전수도는 약 얼마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 수도, 즉 베누이 정리에서 전체 수도, 즉 베누이 정리를 쓴다면 즉 일반적으로 위치 수도, 압력 수도, 그다음에 속도 수도를 나타내는데 압력 수도를 우리가 보통 압력 수도는 베누이 정리 다시 한번 써본다면 베누이 정리에서 압력 수도를 P하고 플러스 속도 수도는 V제곱 2G라고 쓰고 또 위치 수도는 Z라고 같이 씁니다. 이랬을 때 처음과 나중에 연속적으로 같다 이게 베누이 정리죠. 이게. 베누이 정리에서 요 같은 식이 성립이 됩니다. 이 식에 의해서 기준 표면이 얼마냐? 10m인 거니까 먼저 우리 해설대로 위치 수도는 위치 수도를 갖다가 구해봤더니 위치 수도는 지금 얼마냐? 10m 쓰니까 10m H2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속도는 얼마야? 속도는 속도 수도는 2G 곱하기 V 제곱하니까 여기 봤더니 속도가 지금 얼마니까? 속도가 약 5m/s로 됐으니까 5m/s 제곱하고 2에다가 중력가속도 9.8m/s 하니까 이때 1.27 메타 H2랍니다. 메탄은 메타 H2라고. 그러면 속도 수도, 그 다음에 압력 수도는 뭐냐? 압력 수도는 비중량 곱하기 압력 P를 나눈 거니까 지금 현재 압력이 얼마니까 0.6이죠. 압력이 0.6이니까 0.6kg입니다. 즉 비중량 때 물이 비중, 즉 비중량을 했습니다. 비중량을 했는데 비중 0.6이니까 비중이 안 주어진 관계로 0.6 단위는 킬로그램 중 per 제곱센치입니다. 제곱센치인 관계로 이거 갖다 똑같이 메타 H2로 고치려니까 이가 메타 H2로 바꿔주면 이제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메타 H2로 바꾸려고 하니까 즉 압력이 0.6이니까 0.6 곱하기 0.6이니까 이걸 갖다가 단위를 똑같이 환산하기 위해서 똑같은 환산하기 위해서 곱하기 이건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1메타 H2는 1메타 제곱은
10의 4승, 10의 4승 뭐와 센치 제곱과 같다. 이제 센치 제곱에 같으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건 뭐야? 6,000kg, 6,000kg, 10의 4승이니까 6,000kg 퍼 뭐냐? 메다 킬로그램 중 메다 제곱과 같다. 메다 제곱이냐? 메다 제곱과 같으니까 메다 제곱과 같으니까 이걸 갖다 우리는 뭐야? 무리 비중량 1000으로 나눠지면 1000으로 나눠지면 얼마냐? 이게 약 6. 무리 비중량 1000으로 나눠지면 1000으로 무리 비중량 1000으로 나눠지면 약 6. 예. 6 무리 비중량 1로 나눠주니까 약 6 메타 H2가 됩니다. 1000으로 물 비중량으로 나눠지면 약 1000으로 나눠지면 1000으로 나누면 약 6 메타 H2가 되니까 여기 6 메타 H2하고 1.27하고 그 다음에 여기 10 메타 H2하고 요 세 가지를 세 가지를 다 더하는 것이 전수도 전체 위치가 10이고 여기가 속도가 2.27 그러면 여기 그 압력이 0.6이니까 0.6을 그대로 메타 H2로 고쳐도 되겠지만 메타 H2로 고쳐서 6 메타 H2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합하니까 결국 얼마냐? 17.28이 나온다. 17.28. 그다음에 10번 봤습니다. 베너리 방정식을 실제 유체에 적용할 때 보정해 주기 위한 주의주에 도입하는 항이 아닌 것. 이게 뭐야? 일반적으로 베너리 정리에서는 압력, 속도, 위치 에너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이나 압력 손실, 그 벽의 관벽이나 이런 압력 손실이 영향을 받고 펌프 효능하고 압력, 차압은 관계되지 않는다. 차압은 압력 차를 나타내는 거지. 차압은 베너리 정리에서 압력 변화, 압력에 대한 압력의 영향을 받는 압력 수도, 속도 수도, 그다음에 위치 수도. 마찰이나 이런 것들은 손실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감안해주고 효율도 펌프도 올라갈 때 손실이 난 만큼 보정해줘야 실제 유량이나 유체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관계로 여기는 차압은 관계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이 10번은 3번. 11번부터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